대체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동안은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78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영화 시라트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먼저 감상하고 온 지인들이 그 어떠한 정보도 찾아보지 말고 감상하라 라고 해서 정말 이 포스터 한 장만 보고 극장을 찾았는데요. 처음에는 음악 영화인가 싶다가도 초반에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뭐야 이거 오컬트물인가? 싶기도 했고, 초반을 벗어나서부터는 그냥 평범한 로드무비인가 싶기도 하고, 중후반부까지는 보는 내내 대체 이건 무슨 영화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감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올 때는 마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얼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스포일러가 없는 데까지만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광활한 모로코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스피커로 테크노 음악이 울려 퍼지는 레이브 파티 현장이 나옵니다. 수백 명의 레이버들이 밤낮 없이 춤추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루이스와 어린 아들 에스테반입니다. 이들은 5개월 전 실종된 딸이자 누나인 마리나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파티를 해산시키면서 3차 대전 발발을 알리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요. 루이스 부자는 딸이 또 다른 레이브 파티에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품고 사막 깊숙이 향하는 레이버 무리를 따라 나섭니다. 이들은 과연 전쟁통 속에서 무사히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시라트입니다. 이제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이후 리뷰 내용은 영화를 감상하신 후에 들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들으신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영화의 제목인 시라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시라트는 이슬람교 기원설화에 등장하는 지옥을 가로질러서 이승과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롭다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아랍어로는 길 또는 방법을 뜻하지만 이슬람 전통에서는 최후의 심판날 모든 인간이 건너야 하는 지옥과 천국 사이의 다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계산된 이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무려 31분이 지나서야 시라트라는 제목이 화면에 뜨는데 이 제목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지금부터 등장인물들이 가게 되는 그 사막길이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 즉 시라트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감독이 집요할 정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라인, 그 선의 이미지였는데요. 시라트라는 소재 자체가 다리를 의미하니까 일종의 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초반에 레이브 파티를 즐기던 군중들은 선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뒤섞여서 춤을 추다가 군대의 통제를 받고 선을 이루어서 대피하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이 대피 행렬인 선을 이탈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 뒤에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스팔트 도로의 중앙선이죠. 실선으로 그어져 있던 선은 점선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아무런 선도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선의 이미지는 계속 변주되면서 등장하는데요. 루이스의 차가 강을 건너지 못해서 공경에 처하는 장면에서는 강 자체가 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레이버들의 트럭과 루이스의 차를 밧줄로 연결해서 겨우 이 강을 건너는데 밧줄 역시 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군대를 피해서 위험천만한 산길로 운전해 가는데 그 길도 선이고 이때 발생하는 에스테반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선에서 이탈하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스태프가 에스테반의 머리를 스타일링 해주는 장면에서도 에스테반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후반부에 지뢰밭을 건너기 위해서 생존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먼저 보내고 타이어 자국을 따라서 걷는 건데 이 타이어의 자국
음악도 선의 이미지이고 마지막에 생존자들이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철로와 기차 모두 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선에서 이탈한 주인공 일행이 결국 다시 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또 다른 선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체념 섞인 감독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무려 17분 동안 강렬한 레이브 파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초반 시퀀스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있겠죠. 레이브 파티는 쉽게 말해서 전자음악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대규모 파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클럽 파티와는 조금 다릅니다. 화려한 클럽 건물이 아니라 버려진 창고나 숲, 사막, 동굴, 허가받지 않거나 외진 곳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 배경이 사막인 것도 이런 레이브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거겠죠. 음악도 가사가 있는 대중가요보다는 반복적이고 쿵쿵거리는 강한 비트가 주를 이루는데 이런 음악은 사람을 무아지경 상태로 만들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브 파티가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생각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영화 결말 부분에서 지뢰밭을 살아남은 루이스의 비결이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라는 거잖아요. 반면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걸었던 비기는 죽음을 맞이했죠. 레이브 음악의 반복적인 비트는 사람을 무아지경의 상태로 이끕니다. 춤을 추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감각만이 남게 되죠. 영화 초반의 긴 레이브 장면은 캐릭터와 관객들에게 감각에 몸을 맡기는 상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결국 이 무아지경의 상태야말로 지옥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임을 암시하는 거대한 복선인 거죠. 두 번째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제목인 시라트부터가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라디오에서는 3차 대전 소식이 들려오고 세상은 흉흉한데 미래가 없는 청춘들은 사막에 모여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생명력을 불태우는 의식처럼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선의 경계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브 파티는 선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티장 안에서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뒤엉키잖아요. 여기서는 질서, 줄, 계급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자유와 혼돈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경험하게 만드는 건 바로 사운드인데요. 저는 평소에 테크노나 전자음악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막귀입니다만 확실한 건 극장에서 봐야 이 사운드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영화의 상당 부분이 음악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집에서 TV나 태블릿으로 본다면은 절대 이 느낌을 못 받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초반에 레이브 장면이 관객을 무아지경 상태로 안내하기 위한 장치라면은 극장의 빵빵한 사운드로 파티 음악을 함께 체감해야 더 효과적으로 이 작품의 세계관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함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선한 존재인 에스테반과 그 반려견이 가장 먼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런 부조리함은 마지막 지뢰밭 장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연대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뢰밭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그들을 지뢰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안전한 지역까지 가야 하고 그래서 차를 먼저 보내서 안전한 길을 만들려고 하지만 두 대의 차 모두 폭발해버리죠. 계산되고 계획된 시도는 모두 실패합니다. 그때 루이스는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가고 안전지대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비기는 같은 길을 따라갔지만 지뢰를 밟아서 죽어버리게 되죠. 이 부분에서 좀 어이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 첫 지뢰 폭발 때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도 나는 이 영화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이 영화가 오컬트물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확률로 뻥뻥 터져대는 지뢰밭 속에서
루이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걸어서 안전지대까지 가고 반면 그 뒤를 따라가던 비기는 어이없게 죽어버리는 걸 보면서 순간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사실 이 루이스의 딸은 어떤 이유로 이 레이버들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안 루이스의 망령이 레이버들을 각종 고난에 빠뜨리고 끝내는 쥐레바트로 인도해서 하나하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복수극인가? 라는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물론 헛소리였고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스테프가 루이스에게 어떻게 건넜냐라고 묻자 루이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운명에 완전히 몸을 맡긴 상태, 이게 바로 영화가 말하는 시라트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성적인 계산이나 통제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테프와 조시도 눈을 감고 루이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무사히 건너게 되는데 루이스가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의심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권선징악 같은 건 없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착한 마음씨가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부조리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선함은 의미 없으니까 착하게 살라는 건가 막 살라는 건가? 선을 이탈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통제에 순응하며 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가? 대체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동안은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착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감독이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시라트는 친절한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할리우드 영화 같은 통쾌한 결말이나 명확한 해답 혹은 따뜻한 휴머니즘을 원하신다면 보고 나서 오히려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사운드 체험을 원하시거나 영화 속에 숨겨진 종교적, 철학적인 상징들을 곱씹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해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사운드가 영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작품이라서 가능하면 사운드 시설이 빵빵한 극장에서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쥐레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비록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라 해도 서로를 구원하려는 그 시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위태로운 세상을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시라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